안녕하세요. 박은복입니다. 원어민도 헷갈리는 표현 115가지 다섯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0번입니다. Falta 2 minutos para as 6. Falta 2 minutos para as 6. 자, 이것은 무엇이 틀렸을까요? 6시가 되기에는 2분이 부족하다. 부족합니까? 라는 표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6시 2분 전입니까?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답변을 보죠. 네, faltan 2 minutos para 6. 이게 정확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왜냐? 몇 시 몇 분 전입니다 할 때는 바로 이 분이 주어가 됩니다. 2 minutos. 2 minutos 이게 주어가 되기 때문에 이게 복수지 않습니까? 복수인 만큼 faltan이 되줘야 합니다. 이건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잠깐만 생각해 보면 대부분에 알 수가 있습니다. 6시가 되기에는 2분이 부족합니까? 즉 6시 2분 전입니까? 이런 문장에서는 몇 분, 몇 시, 몇 분 전입니까 할 때는 바로 분이 주어가 된다는 것. 그래서 분이 복수면 동사 falta 이것도 3인칭 복수 변화를 해주셔야 합니다. 2 minutos니까. 자, 51번을 보겠습니다. Nós formamos em português. 자, formar 동사는 형성하다, 구성하다, 혹은 양성하다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formamos 하면은 이제 졸업하다 말도 되기도 하는데, 자, 이건 도대체 뭐가 틀렸을까? 볼까요? 네. Nós formamos. Nós formamos em português. 우리는 포과를 졸업했습니다. 이 말이 됩니다. 반드시 이 formar은 타동사이기 때문에 제기대명사와 같은 간접 목적격이 필요합니다. 직접 목적격이죠. 미안합니다. 제기대명사가 필요한데, 예. 그런 식으로 해야지 졸업하단 말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양성했단 말이 되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졸업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무슨 과를 졸업했다 할 때는 보통 앵을 써줍니다. 그 다음 예를 들면 뭐 단국대학교 포학과 졸업했습니다. 그러면은 전치사 뽀를 써서 벨라 우니베르시다지 단국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formar-se en 그게 바로 무슨 과를 졸업하다라는 표현이 된다는 것. formar 제기되면서 쓰고 eng 쓰고 또 대학 이름 열려면 뽀를 쓰시면 된다. 그렇게 해갔으면 되겠습니다. 자, 52번을 볼까요? 엘리 토르시 바로 코린티안스. 코린티안스 하면 이제 상파울루에 있는 축구 대표팀, 축구 대표적인 축구팀이죠. 그렇죠? 축구 클럽인데, 파우미레스하고, 그 다음에 상투스 팀이 있죠. 그죠? 아, no. 상투스가 아니고 상파울루 팀이죠. 이렇게 상파울루 세 개 팀이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자, 또르세르 동사는 원래 비틀다 이런 뜻인데, 무엇에 대하여 응원하단 말도 되기도 합니다. 이 문장을 보면 엘리 토르시 바로 코린티안스. 그는 코린티안스 팀을 응원한다. 이 말이 되는데, 자, 무엇이 들렸을까요? 네, 엘리 토르시 벨로 코린티안스. 네, 전치사 빠라가 아니고, 이 바로 뽀를 쓴다는 겁니다. 도르세르 뽀르. 네, 무엇을 응원하다 할 때는 전치사 뽀를 쓴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우가 됐을까요? 이것은 이제 굴루비가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굴루비지 후치보 코린티안스. 네. 자, 그 다음 볼까요? 53번. 뭐, 별로 어려운 거 없죠, 그죠? 파우땅 도이즈 미누트 50번에서 분이 주어가 된다는 건 몇십 몇 분 전입니다, 할 때는. 그죠? 그 다음에 포카 졸업생이다. 그러면 포르마라고 제기되면서 쓰고 무슨 과명을 여기다 써주고 그 다음에 포르 다음에 대학 이름 써주면 된다. 또세르는 전치사 포를 쓰게 돼 있다. 무엇을 응원하다. 53번 볼까요? O crime está relacionado a drogas. 그 범죄는 마약과 연관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알아 쓰는데
영어하고 비슷한 관계로 R을 쓴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포르투갈어는 R가 아니고 원래 헬라시오나를 한다는 것은 관계를 뭐뭐와 관계를 맺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전치사 꽁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우크리미스타 헬라시오나도 꽁 들어가겠어. 예. 그 범죄는 마약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을 볼까요? 54번입니다. Vou para Santos todos os fins de semana. 자, 주말마다, 그죠? 매 주말마다 나는 갑니다. 어디로 가요? 상투스로 갑니다. 자, 오늘날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자, 원래 뭐를 써야 할까? 봅시다. 네, 전치사 빠라가 아니고 전치사 R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매 주말마다 상투스 간다. 자, 그러면 R을 쓸 때하고 빠라 쓸 때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맨 밑에 거 먼저 볼까요? Foi para casa. Ela se sentiu mal. 그녀는 몸 컨디션이 안 좋았다 이 말이죠. 그죠? 자기 자신이 나쁜 상태에 있는 것을 느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몸 컨디션이 안 좋아서 집에 갔다. 이렇게 귀가하다 라는 표현할 때는 vou para casa. 집에 가. 오늘 다 끝났으니까 집에 간다. 그럴 때는 para를 씁니다. 왜 굳이 R을 쓰지 않을까? R은 잠깐 들른다는 그런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para를 쓰게 되면 매주마다 상투스에 그냥 놀러 가는 게 아니고, 그죠? 상투스로 이제 귀가한다는 그런 형국이 돼버립니다. 그런 상황, 그런 표현이 굉장히 어색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매주마다 상투스에 간다, 어디 간다 할 때는 전치사 R을 쓰는 게 예, 가장 그 문맥상, 의미상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애들을 볼까요? Nas férias, irei a Madrid. 자, 휴가 동안에 혹은 방학 동안에 나는 갈 거야. 어디에? 마드리드로, 스페인 마드리드로 갈 거야. 자, 방학 동안에 내가 사실 마드리드로 영국 귀국하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그죠? 잠깐 들렀다 갔다 오는 그런 개념일 겁니다. 그러므로 휴가 중이니까, 그죠? 휴가 중에 갔다 온다고 하니까. 그러므로 이때 전치사 R을 쓰는 게 보다 의미상 적합합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Faz 10 anos que ele foi para o Rio de Janeiro. 자, fazer 동사 나오고 시간 나타내는 표현이 오면은 뭐 한지가 얼마 된다는 뜻이라 그랬습니다. 10년이 됩니다. 뭐 한지가. Que ele foi para o Rio de Janeiro. 그가 리오데자네이루로 떠난 것이 10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리오데자네이루로 잠깐 들렀다 가는 게 아니고 그쪽으로 이사를 갔다는 뜻이죠. 그죠? 그러므로 이때는 para를 써주는 게 정확합니다. Depois disso, nunca mais o vi. 그 이후로는, 그죠? 그거를 두 번 다시 보지 못했어. 자, 왜냐면, 그냥 엘리포이 아우 히우자니로가 아니고 빠라우 히우자니로이기 때문에 이사 간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 표현에서 그렇게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못 본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구분이 되나요? 보 아까자고 보 빠라까자. 일 다 끝나고 뭐 방과 후에 학교 일 다 끝내고 뭐 직장 일 다 끝내고 집에 간다 할 때 귀가할 때 할 때는 보 빠라까자 쓴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계속 다른 문제도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자, 55번 볼까요? Estamos de greve. 자, 뭐가 잘못될 것일까? 진짜 G를 빨간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럼 뭐를 써야지 정확한 표현이죠? 볼까요? 네, Estamos en greve. greve는 이제 파업이죠, 그죠? 우리 지금 파업 중입니다. 이런 표현할 때 Estamos en greve가 정확합니다. greve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휴가 중이에요. 우리 방학 중이에요. 그럴 때는 estamos de férias 혹은 estamos en férias 둘 다 됩니다. 그래비 경우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또 우리는 서 있다. 우리는 이를 표현할 때 estamos de pé 해도 되고 estamos en pé 이렇게 해도
둘 다 가능합니다. 서 있거나 휴가 중이거나 이런 건 다 G를 쓸 수도 있고 N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파업을 하다 할 때는 일반적으로 N을 쓰는 게 정상입니다. 우리는 지금 파업 중에 있습니다. 이 말. 왜냐하면 보통 이제 상태를 나타내거든요. N을 쓰게 되면 어떤 상태, 상황. 그렇기 때문에 이가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G를 쓰게 되면 어떤 소속 개념이죠. 그죠? 소유라든가 소속 개념입니다. 자, 그렇다면 55번을 넘어서 5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Minha opinião é o seguinte를 했습니다. 자, 이거 워낙 자주 쓰이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오를 쓰면 되지 않는다. 예. 정관사 우를 써야지. 우를 쓰면 안 된다고 그렇게 빨간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럼 뭐를 써야 한다는 얘기인가? 볼까요? Minha opinião é a seguinte. 내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 자, 이건 당연하겠죠. 그죠? 주격 보호입니다. 이게 seguinte가. 다음의 이만. 세길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럼 명사시킨 겁니다. 그럼 당연하게 주격 보호로서 주어의 성수에 일치시켜야 합니다. minha opinião. 여성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R을 써줘야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건 있습니다. 갑자기 얘기하다가 다 끊어버리고 다음 말 들어봐. 이렇게 얘기하는 식으로 할 때는 이것은 뭐 앞에 뭔가를 이처럼 내 의견은 다음과 같아. 이런 게 아니고 그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해. 그냥 난데없이 설명을 들어갈 때는 전부 다 남성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에우세깅치. 이렇게 합시다. 뭐 이런 식이 이제 문맥에 따라서 약간 의미가 약간씩 다르지만 그때는 물을 얼마든지 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주어가 불분명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에우세깅치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주어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성수에 맞춰줘야 합니다. 또 다른 예를 볼까요? Os problemas são os seguintes. 당연하죠. 남성 복수. problemas 이거는 남성이죠. 남성 복수니까 이것도 남성 복수로 바꿔준 겁니다. 문제는 다음의 것들이야. falta dinheiro. 돈도 부족하고 falta incentivo. incentive도 부족하고 falta vontade. 의지도 부족하고. 자, 뭐 별다르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죠? 이 색인치는 이런 경우 빼고는 다 주어가 분명할 때는 주어의 성과 수에 일치시켜야 한다. 예, 그걸 기억하셔야겠습니다. 57번을 볼까요? Ninguém atendeu o telefone. 자, 흔히 이런 얘기를 표현이 많습니다.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죠? Ninguém atendeu o telefone. 근데 뭐가 문제가 됐을까? 볼까요? Ninguém atendeu ao telefone입니다. 뭐뭐에 응답하다는 뜻이거든요. atender가, attend. 그죠? 그러므로 전치사 R을 쓰는 게 옳습니다. 전화를 응대하다, 전화에 응대하다. 이것이 바로 전화를 받다는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므로 전치사 R을 쓰는 게 정상입니다. 그 다음 이 atender R은 또 다른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무엇에 부응하다란 말. 부응하다. atender aos interesses. 이해관계에 부응하다. 이익에 부응하다든가 이럴 때 atender aos interesses. 자, 근데 사람이 올 때는 지금 보면은 전화라든가 이해관계라든가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누구를 맞이하다 할 때는 안 써도 되고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써도 되는 둘 다가 다 가능하다. atender o pai, atender ao pai 둘 다 가능하다는 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58번. Um maço de cigarro e uma caixa de fósforo. 담배 한 갑이죠. 그죠? maço de cigarro.
그 다음에 뭐 가이셔지 포스포르 성냥갑이란 뜻이죠. 성냥갑, 성냥곽이라 하기도 하죠. 그죠? 성냥곽이죠. 성냥곽. 자, 이게 뭔가 잘못된 건가? 예, 원래 마수지 시가우스가 되죠. 그죠? 마수는 어떤 뭉치 단위를 얘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마수지 시가우스. 그렇기 때문에 시가우스가 되죠. 그 다음에 그 성냥곽에 딱 뭐 성냥 하나만 들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 개 들어가 있잖아요. 그 곽 속에는, 가이샤 속에는. 그러므로 음악 가이셔지 포스포러스. 요즘 뭐 성냥 쓰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죠? 전부 다 라이터성 아니면 뭐 전자담배 피우니까. 음. 자, 포스포르가 성냥이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예를 볼까요? 예를 들면 웅파르지 사파투스. 예, 한 짝이란 뜻이지 않습니까? 그죠? 웅파르. 그럼 뒤에 복수 형태가 나오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웅파르지 사파투스. 구두 한 컬레죠. 그죠? 자, 59번은요. À medida em que a gente lê jornais, mais aprendemos. à medida que, 뭐뭐함에 따라서 이 말이죠. 뭐뭐하면 할수록, 뭐뭐함에 따라 이 말인데, à medida em que a gente lê jornais, 우리가 신문을 읽어감에 따라 우리는 배웁니다.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신문을 읽는 습관이 괜찮은 것 같아요. TV나 보거나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것보다도 신문에는 다양한 게 나오거든요. 신문에 나온 진면, 인쇄 신문에 나오는 모든 것이 다 인터넷으로 뜨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인쇄된 신문 보는 거 참 괜찮다고 봅니다. 물론 뭐, 그 디지털 뉴스 신문을 보거나 그것도 상관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자, 여기서 뭐가 문제됐을까? 네. 이것은, 내지다 끼를 써줘야 합니다. 이제 근데 학술 논문이나 책을 보더라도 앵을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제 혼용에서 많이 혼용 단계인 것 같아요. 근데 원래는 매지닫기 하나의 굳어진 관용어구처럼 쓰이는 겁니다. 뭐 마음에 따라서 우리가 신문을 읽어감에 따라서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자, 60번을 볼까요? Duas milhões de pessoas. 200만 명의 사람들이란 뜻이겠죠. 근데 왜 두아스가 됐을까? 자, 잘 보세요. 두아스라 쓴 이유는 이 두 개 단어 중에 이거를 수식하는 걸로 봤을 겁니다. 그죠? 밀령은 남성입니다. 남성. 그 자체가. 자, 밀령 단위부터는 이 빼수와 이런 걸 수식하는 게 아니고 바로 앞에 글을 수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을 볼까요? 도이스 밀령이지 빼수어스. 빼사스가 아니고 빼수어스. 가끔 이렇게 탈자 나오는 거 황당합니다. 보고 또 보고 해도 중간에 난데없이 발견되고 하면 당황스럽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바로 100만 단위부터는 바로 이 밀용이라는 단어를 수식하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앞에 나온 이거 수사는 밀용은 남성입니다. 복수기 때문에 도이스, 밀용이스로 바뀌었던 겁니다. 10만 단위, 1000단위, 이건 만 단위, 1000단위, 이건 다 뒤에 사람이나 단위를 이걸 수식하는 것을 배우죠. 그죠? 예, 2000명 하면 duas mil pessoas. 여성형이 된 이유는 pessoas를 수식하기 때문에. 근데 100만 단위 넘어가면은 바로 100만이라고 하는 숫자를 수식하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도이스 밀령이스 지페수어스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이제? 예,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 Preço pode ser caro ou barato. 가격이, 그죠? 비쌀 수도 있을까? 아니면 쌀 수도 있을까? 자, 비쌀 수 있는 거요, 쌀 수 있는 거요, 가격이. 뭔가 이상하죠? 자, 답변부터 볼까요? 예, o preço é alto ou baixo가 돼야 합니다. O preço é caro.
혹은 o preço é barato. 이랬으면 이상한 거죠. 가격 그 자체가 비싸거나, 그죠? 가격이란 것 그 자체가 비싸거나 싸거나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가격이 높다, 가격이 낮다로 우리가 얘기해 줘야 합니다. 예. 근데 가끔 우리나라 말로도 야, 가격이 비싸다 이런 얘기 하죠. 가격이 비싸다는 말은 이상한 겁니다. 사실은. 예. 가격이 높게 책정되어 있다, 낮게 책정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하려면은.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그냥 써버리잖아. 그죠? 포르투갈도 그런 케이스가 많다는 겁니다. 근데 원래는 가격이 높다, 가격이 낮다로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우토 오 바이슈. 아우토를 쓰거나 바이슈 써줘야 한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O preço dos automóveis, 자동차 가격이 está muito alto. muito caro 절대 안 합니다. 이때는. 자동차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 우리나라 말을 할 때 번역할 때는 자동차가 굉장히 비싸.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포르투갈어 관점에서 봐서는 가격이 높느냐 낮느냐는 것으로 얘기를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가격이 비싸다, 가격이 싸다 이게 아니고 각각의 언어마다 고유한 그 표현 방식이 따로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이건 틀립니다. 자동차들이 이게 주어가 될 때는 가격이 주어가 아니고 자동차들이 할 때는 당연히 estão muito caros. 지금 현재 굉장히 그죠? 지금 현재 굉장히 비싸다. 라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프레스가 이 자체가 비싸다, 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동차가 비싸다. 그건 말이 되죠. 얼마든지. 근데 자동차 가격이 비싸다. 그건 포르투갈 말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자동차 가격이 높다, 낮다. 이런 식으로 대한다는 겁니다. 자, 62번. Comuniquei à polícia sobre o roubo. 자, 얼씬 봐서는 comunicar, 통보했다는 거죠. 알렸다는 뜻입니다. 자, 경찰에게 그 도둑 사건에 대해서 경찰에 알렸다. 뭐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근데 원래 이거 어떻게 되나 보세요. comuniquei o roubo. 예. 그 도둑질을 알린 겁니다. 도둑 사건을 경찰에다가 알렸다가 돼야겠죠. 당연하게. 그죠? 이것은 지금 직접 목적격으로 쓰인 겁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경찰을 알린 겁니다. 경찰을 알린 거야. 경찰에게 알린 거 아니고. 근데 이렇게 쓰고 소브리오 호브 해갖고 경찰에게 예, 그 도둑질에 대해서 알렸다.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는 뜻이죠.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고문께 호브 그 도둑질을 경찰에 알렸다. 이런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맨 마지막 6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 됩니다. 넌 집에 오더나 할 때나 집에 다른 선택 여지가 없었어. 이 말. 야, 나 다른 선택 여지가 없었어. 자, 근데 뭐가 맞을까? 뭐가 문제됐길래? 예, 보세요. 넌 집에 아무 때나 집어. 오더나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 아무 때나 집어 할 때 이 alter, 아웃데르가 이미 오더라, 다른이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그 의미를 갖고 있는 접두어입니다. 그러므로 능집이 오더라 할 때나 집어가 되는 거, 오더라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예, 앞에 오더라 쓰게 되면 반복꼴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 능집이 아웃되나 집어로 충분한 것이다 원래. 예. 그리고 뭐 밖으로 나가다. 사실 밖으로 나가는 거지. 그럼 밖 안으로 나가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도 중복이죠. 이것도 일종의 중복의 일종이라는 겁니다. 굳이 오더라 쓸 필요가 없다. 근데 아우테르나티바에서 아우테르가 오더라는 의미를 이미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옵션 같은 거, 옵성 이때는 이제 오더라 써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예. 농집이 오더라 옵성 다른 옵션이 없었어. 예. 이때는 뭐 얼마든지 가는 겁니다. 예. 자,
소소한 거지만 알아두면 괜찮은 표현들입니다. 내가 제대로 배웠다는 표시를 좀, 티를 좀 낼 수도 있는. 빠라빠레세. 그죠? 조금 배웠죠. 그죠? 좀 돋보이는 거. 음,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자, 오늘 그럼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